뭐 식품 첨가물부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까지 조금 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윤태식 이사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식품 첨가물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자주 먹게 될 경우 이제 건강을 좀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가공식품 자주 먹게 될 경우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네, 가공식품 속의 식품 첨가물이 직접적으로는 암을 비롯해서 치매까지 어이구. 그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 가공식품 속의 식품 첨가물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우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필수 영양소, 네.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효소 네네네네네. 같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아유 저런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을 이제 꾸준하게 오랫동안 먹게 되면 네. 영양의 결핍은 이제 심화되고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이 이제 초래가 돼서 이제 건강을 잃을 수가 있죠. 필수 영양소 부분을 빼앗는 거잖아요, 자리를. 아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빼앗기까지 한다니까 이게 네. 나쁘네요. 그러면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제가 봤을 때 이제 모든 영양소가 좀 다 필요합니다. 골고루? 네네네. 네네. 비타민 20가지, 음. 미네랄 16가지, 오. 필수 아미노산 8가지, 이렇게 총 44가지의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섭취하는 네, 건 그렇죠. 네, 알겠는데 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균형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가장 그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건강의 조건은 네. 그 인체 조화 균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인체 조화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몸속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비워주고,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수 영양소 같은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채워주면 되는 채워주고. 것, 간단한 문제예요. 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몸속에 과도하게 쌓여 있는 이런 체지방 같은 거라든가, 네네네. 뭐 염증 같은 거라든가, 염증. 예, 예. 그다음에 뭐 낡은 세포, 병든 세포 이런 것들은 이제 깨끗하게 비워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필수 영양소들은 이제 적절하게 좀 채워줘야죠. 그러면 이 인체 조화 균형이 잘 잡혀서 건강을 오래오랫동안 이렇게 좀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공육 좋아한다 그랬죠. 아, 그럼요. 그 팸도 좋아하고. 배달 음식도 잘 먹죠. 배달은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지금 이 금생활로 좀. 안에 오.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염증이 있다고 자주 또 염증 때문에 고생도 하고 독소가 있다고는 생각했었어요. 이 독소들을 싹 어. 빼주고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효소식품이 또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의 70에서 90%가 네. 1차 이상의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가공식품을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먹게 되면 영양의 결핍이라든가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반면에 또 독소나 노폐물들은 이제 과잉 이게 축적이 돼서 급기야는 이제 건강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효소식품에는 일상의 식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그 필수 영양소들을 충분히 이제 함유를 했어요. 예, 예를 들면 이 권장 섭취량 대비 한 50에서 100% 이상을 좀 이렇게 꽉꽉 채웠고요. 채웠고. 예, 예. 이런 기본 영양 균형 바탕 위에서 두 가지의 그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두 가지로 이제 효소식품이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뭐 디톡스라든가 다이어트 기능을 그 도와주는 그 원료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 이제 비움 전문 효소식품이 있고요. 네. 비움 전문 예, 예, 효소식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세포 재생이라든가 자연 출력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배합되어 있는 뭐 체험 전문 효소식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소식품을 개인의 식습관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다이어트 한다고 무작정 일단 이제 원료가 안 들어가야지 되니까 네. 열량 많이 줄이려면은 네. 안 먹으면은 예민해지더라고. 아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화가 나. 제 주변 친구들 다이어트 한다는 친구들 보면은 아침은 다이어트 해야 돼서 안 먹고 6시 그렇죠. 이후는 다이어트 해야 돼서 안 먹고 점심은 닭가슴살 위주로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먹는 걸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소식으로 인한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힘도 없어요. 네네, 다이어트 하는 맞습니다. 친구를 보면 이제 무슨 우리는 못해요. 네. 너 왜 그러니?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러고 그러니까 있어. 무조건 그렇게 굶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이렇게 뭐 식사량만 줄이면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 소식의 정확한 의미는 네. 식사량보다는
섭취하는 칼로리량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열량을. 예,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일일 필요 열량의 한 20-30% 정도 줄여서 섭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식이라고 그래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좀 간과하거든요. 네네. 그 예를 들면 그 칼로리는 줄이더라도 네. 필수 영양소가 부족되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예, 그 예, 예민해지고 그렇죠. 짜증나더라니까. 예, 그래서 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네. 신진대사가 다운이 되고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건강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식은 하되 하되. 예,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어떤 식품들을 적절하게 섭취해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부터 다이어트까지 이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이 공복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지요? 아, 네, 그 조금 어려운데요.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네네. 최종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네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 시간 이제 식사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공복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공복 상태가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인체 생리학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그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뜻의 오토파지 현상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오토파지? 예, 오토파지? 자가 자동으로? 포식. 그러니까 이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외부로부터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네. 내 자신의 세포를 분해해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 안에서 예. 자급자족. 네, 그렇죠, 그렇죠. 열량을 내는군요. 네.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어. 이 자기 세포를 분해해서 쓰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규칙과 그 순서가 있어요. 뭡니까? 만약에 그 외부에서 음식 공급이 안 된다 해서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세포를 분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낡은 거부터 쓰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와. 예, 낡은 세포, 병든 세포 또는 염증이나 암세포나 또는 과도하게 이렇게 쌓여있는 이 체지방 이런 것들을 먼저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인체 생물학적인 정화 과정이라고 하는 디톡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복 상태가 됐을 때 두 번째의 특징은 그 시루트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가 있어요. 아, 우리 몸에 다 있나요? 예, 이 장수 유전자가 깨어나요. 깨어나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 장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손상된 세포라든가 돌연 변이된 세포를 정상 세포로 복구하고 수리하는 일을 담당해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 그 장수 유전자가 꼬르륵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더 신나게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요즘 사람은 그 꼬르륵 소리 잘 못 듣고 있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계속 먹고.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좀 먹었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좀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네네. 그 카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화작용이 또 활성화가 돼요. 이 이 화작용. 신진대사 중에 한 종류인데요. 네네. 이제 우리 몸속에서 주로 이제 분해하고 배출하는 일을 담당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몸속을 청소하거나 뭔가 제거를 담당하는 유용한 그 신진대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공복 상태를 잘 유지만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리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뭐 디톡스라든가 다이어트 효과 같은 것들을 되게 높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우고 채웠으면 이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평상시 건강을 잘 지키려면은 네. 이게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를 이제 필수 영양소라고 필수 해요. 영양소. 아마 이렇게 그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필수 비타민, 네. 뭐 필수 미네랄, 미네랄. 뭐 필수 아미노산, 뭐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필수 영양소들이 이제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뺏어가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공식품을 좀 즐겨 먹고 있다 하는 분들은 이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어떤 효소식품 같은 것들을 하루에 한 끼만 드셔줘도 네, 충분히 그런 그 영양의 그 밸런스도 잡고 이 내 건강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네. 마지막으로요. 네네. 이 다이어트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좀 네. 간단하게 네네. 당부의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뭘 먹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건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동기나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방법으로 뭐 그 섭취하는 열량보다는 소비하는 열량이 더 큰 그러니까 에너지 수지 균형을 마이너스로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그 에너지 수지 균형을 마이너스로 맞추는 방법에는 뭐 운동량이나 식사량을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이어트 이후에 올 수 있는 요요 현상이나 부작용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 부작용을 최소화할 네네. 수 있는 네.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자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우리 김은성 리포터, 윤태식 이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